저런 식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국회의원 일을 하나라는 걱정이 되잖아요. 또 나라 일은 제대로 볼까 이해를 못하니까요. 포퓰리즘이 무슨 뜻인지는 국민이 좋아하면 포퓰리즘입니까? 국민이 잘한다고 박수치면 포퓰리즘입니까? 법무부 장관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교정 당국인 서울구치소에 대해서 특별 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사 주체의 의지 이게 무너지면요 특검 뭐 10번 1000번 하는데 뭐가 달라집니까? 그냥 기존 검찰이 한 거랑 유사할 거면 뭐대로 특검을 합니까? 그건 수사예요. 다 어깃장을 놓겠다는 걸 그대로 둔다? 그런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은 굉장히 물리력의 행사도 강도 높게 수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끌어내야죠. 오늘 첫 번째로 윤석열이 어제 특검 조사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시 나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나왔지요. 특검에서는 체포 영장 청구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문홍주 특검보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하여 오늘 오전 10시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장에게 다시 송부하였습니다. 만일 이마저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염두에 두고 있다.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바로 체포영장 청구해서 집행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유미 변호사님, 저 끌어내야죠. 근데 체포영장 바로 칠 거예요. 오늘 10시에 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체포영장은요. 소환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만 있어도 형사소송법상 영장 발부 사유에 해당이 하고 특검에서 고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마 이미 지금 실무 작업에는 착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려를 넘어서 현실이 되고 있어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적인 방어를 포기하는 수준이 아니라요. 그냥 수사를 어떻게 보면 교란하고 있고 지체시키고 있고 대단히 악의적인 상황이에요. 이걸 그대로 두는 게 사법정의가 아닙니다. 체포영장은 바로 청구하는 게 맞고요. 청구하면 거의 100% 떨어질 겁니다. 이제는 강제로 끌어와야 돼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안 나와가지고 강제 구인영장이 발부된 적이 있는데 그럼 본인 재판에서 항변권을 좀 포기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거는 수사예요. 지금 그 중간으로 가는 단계에서 다 어깃장을 놓겠다는 걸 그대로 둔다? 그런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은 굉장히 물리력의 행사도 강도 높게 수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끌어내야죠. 구치소에 있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신웅기 대표님, 이자는 지금 내란을 저지른 뒤로 한 번도 국민 앞에 수입고 수갑차고 이런 모습 보여준 적이 없어요. 머리 딱 빗어 넘기고 드라이하고 양복 입고 넥타이 찬 모습만 보여줬지. 근데 저는 윤석열은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법을 지켜본 적이 없는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법 위반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정말 기분이 안 좋을 정도로 저렇게 법 위반 상태를 우리가 어디까지 용인해 줘야 되는가. 그 용인의 극한 지점이 내란 아닙니까? 그러니까 봐주고 하다 보니까 내란까지 온 것인데 그걸 지금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는 지금 이 국민특검, 그러니까 국민들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이 김건희 특검이 상당히 좀 나이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 검찰이 법과 원칙의 잣대를 이중으로 썼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지 못하니까 지금 특검을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흥주 특검보의 얘기를 들어보면 체포영장을 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걸 뭐 염두에 둘 것이면 이 정도 가지고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저 호칭도 내란 특검은 바꿨거든요. 피의자 윤석열로 부르고 있는데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지금까지 쓴다는 것은 아니 파면당한 대통령을 왜 자꾸 전 대통령으로 대접을 해줍니까?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서 법과 원칙을 오히려 더 엄정하게 적용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국민들이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김건희 특검이 이 부분을 좀 세밀하게 좀 신경 쓰기를 바라고요.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주체의 의지다. 그 의지를 먼저 좀 보여주기를 좀 바랍니다. 지난번에 서울구치소 인치 명령을 내렸을 때, 인치 지휘를 했을 때 서울구치소장이 전직 대통령이라 강제적인 물리력 행사하기 좀 어려웠다. 이따위 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보니까 뭐 지네들은 내부적으로 뭐 부탁받아가지고 시원한 데 옮겨주고 독거방 뭐 주고 조직
공적배들하고 짜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경찰이 지금 압수수색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지금 서울구치소장의 저러한 이중적인 행태 문제가 아주 많고요. 윤석열 이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법 체계로 고위공직자로 25년 이상 호의호식하다가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직도 3년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법으로 먹고 사는, 법으로 출세한 이자가 법을 안 지키고 있어요. 지금 하는 행태 보십시오. 이게 시정잡배나 무법자 같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렇게 대담하게 법을 어겨가면서 정말 버티면서 대한민국 법체계 근본을 흔들고 있는데 서울구치소에서 계속 전직 대통령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기 이전에 내란숙의 피의자고 국가 반역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 반역 피의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미온적으로 이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저는 법무부 장관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교정당국인 서울구치소에 대해서 특별 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 크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김주호 대변인님. 만도리님, 오늘 그 댓글창이 좀 어수선하지요,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한번 구글에서 이렇게 하더니 또 이러는데 구글 문제도 언제 한번 국무회의에서 다뤘으면 좋겠어요. 지네들 마음대로 해요, 뭐. 그래서 뭐 물어보면 모르겠다고 그러고. 뭐 뒤에 막 그나마 오늘은 앞에 조금 아이디가 나오고 뒤에 뭐 쓸데없는 게 붙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충실히 읽어 드릴 테니까요. 댓글 많이 올려주세요. 만도리님, 김건희 특검 좀 양반처럼 너무 점잖아 보여요. 정광석화처럼 하면 안 될까요? 국민 법감정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셨고요. BTX SLX 이분은 원래 어떤 이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력하게 때려잡아 강제로 체포해야 합니다. 민주 진보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겁니다. 내란 동조 조희대 지기현 전부 빨리 구속 수사하고 특별 재판부로 가야 합니다.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예, 정말 글쎄요. 민중기 특검은 판사 출신이죠. 제가 몇 차례 이 특검의 수사 스타일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조은석 내란 특검은 그냥 시작하자마자 사무실 얻는 것도 시간 줄이고 팍팍팍 들어갔는데 민중기 특검은 꼭 한 손을 이렇게 뒤에 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좀 속 터지는데 그래도 스타일은 그래도 또 신은기 대표님 그런 사람들이 할 때 또 무섭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민중기 특검은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상당히 좀 신중할 것으로 예상을 하다 보니까 또 신중함의 반대말은 또 상당히 또 지연적인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시급성을 요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잘 할 수 있겠느냐라는 좀 의심도 많이 있었는데 저도 어찌됐든 간에 어떤 편견보다는 그분의 행태, 하는 행동을 보고 평가하는 게 더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이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뭐 너무 많은 수사 사안이 있는 걸 다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고 민중기 특검도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주체의 의지 이게 무너지면요 특검 뭐 10번 1000번 한데 뭐가 달라집니까? 그냥 기존 검찰이 한 거랑 유사할 거면 뭐더러 특검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민중기 특검이 이 국민적인 분노 그리고 국민적인 이 법에 대한 불신 그리고 본인의 특검이 가지고 있는 이 역사적 소명과 책임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둔감해 보인다. 이런 평가는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저는 정말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정말 자신들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을 지금 지키고 있다라는 좀 절실함을 가지고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느긋느긋하게 걷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뛰어다닐 때지 지금. 그럼요. 국민들의 마음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하는 짓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죠. 그런데 이제 민중기 특검 지금은 뭔가 나와야 됩니다. 어제 조태용 전 국정원장 조사 받았잖아요. 뭐 명예를 걸고 뭐 이따위 소리를 했었는데 이자도 어제 조사에서 VIP 경로 들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신은기 대표님 저는 참 궁금한 게 김계환도 그렇고 또 김성훈인가 그 경호처 차장했던 애 김성훈도 그렇고 이렇게 뭐 다 부인하다가 조사 받으러 가면은 이렇게 진실을 털어놓는데
그건 조사할 때 무슨 비결이 있어요? 뭐 몽둥이를 갖다 들이대나?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진술을 180도 바꾸는 거, 지금 말씀하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 더해서 윤상현도 이번에 말 180도로 바꿨죠. 그러니까 예. 이게 뭐 뻔뻔하다, 거짓말쟁이다, 뭐 이런 비난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본인들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권력의 뒷배가 살아있을 때는 정말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았던 거 아닌가. 아무 말이나 해도 될 것이다 라는 그 확신에 차서 거짓말을 해왔던 건데, 지금은 이제 윤석열이가 구속되고 더 이상 본인들을 지켜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말을 통해서 윤석열을 계속 감싸주게 되면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본인 각자가 더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자기 살기 위해서 일부 진실로 이제 입장을 바꾼 거죠.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과거에 해놓은 그 거짓말들이 다 떠돌아다니는데 지금은 말이 다르니까 여기에 대한 또 도덕성 문제까지 삼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여기서 느끼는 것이 참 대한민국의 그 소위 말하는 국민의 힘을 구성했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썩어 있었는가, 그 민낯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그 수사를 통해서 더 진실이 밝혀지고 이자들은 더 큰 엄벌에 처해서 다시는 이 사회를 주물르지 못하도록 반드시 방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김성훈 같은 자야 뭐 금방 제가 딱 보기에도 수 틀리면 바로 그냥 표변하고 그럴 자 같이 보였으니까 별로 놀랍진 않지만, 김지호 대변인 보시기에는 조태용이 말 바꾼 거하고 윤상현이가 진실을 털어놓은 거하고 어떤 게 더 놀라우세요? 아, 저는 윤상현은요, 네. 진짜 인간 같지도 않습니다. 아니, 이자가 국민들 앞에서 그랬잖아요. 대통령 할아버지가 얘기해도 나는 뭐 안 들었을 것이며 나는 들은 바가 없다. 그래 놓고는 특검 가자마자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악질인 건 뭐냐면요, 고인이 된 장제원 의원 얘기는 뭐하러 합니까? 아니, 그냥 그거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윤석열, 이게 사실 결정적인 증언이에요. 왜냐하면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본인이 한번 얘기하고 그게 못 믿어오니까 장제원 비서실장을 통해서 그것을 잘 챙기고 확인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윤상현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을 공천 주기 위해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그러한 숨길 수 없는 증거를 전 내놨다고 생각해요. 근데 꼭 그렇게 고인이 된 사람까지 이야기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아주 그 비열하고 야비한 정치의 정수를 윤상현이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상현이 기자들이 물어볼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수십 번 얘기했잖아요. 전화 받은 거 없다고. 응? 수십 번 얘기했다고. 결국은 수십 번 거짓말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대한민국의 저 사람들이 그래도 다선 의원도 하고요, 뭐 대통령도 지내고 또 대통령도 만든 사람들, 지금 싹 다 수사 대상자들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그동안에 이끌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끌어온 사람들의 수준이라는 게 저런 식으로 거짓말을 숨쉬듯이 한다, 그리고 본인들의 범죄 혐의를 감추기 위해서 뭐라도 한다, 이거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왔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자들이 본인의 범죄 드러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했던 거짓말까지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 정말 특검이 이제는 진실을 밝혀서 이제는 다 책임을 묻는, 그리고 다시는 이 공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저는 그 지경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특검 수사가 계속되면서 이런 자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었구나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서늘한지요. 윤석열, 김건희, 점쟁이들 이런 것들이 판치는 지난 3년 세월을 그냥 놔뒀으면 우리가 정말 나라가 아마 없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이 막 열심히 하고 찾아다니고 또 국무회의 생중계하고 이러는 게 더 가슴에 와닿고 정말 어쩔 뻔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이런 거 막 할 때마다 국민의힘 뭐 지금 이제 당도 아닌데 막 포퓰리즘 막 이러는 거 들을 때마다 막 짜증이 나요. 포퓰리즘이 무슨 뜻인지는 국민이 좋아하면 포퓰리즘입니까? 국민이 잘한다고 박수치면 포퓰리즘입니까? 그러니까 배현진이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야, 그 아나운서 출신 아니에요? 그 시험은 어떻게 봤을까? 문체부 장관이죠. 청문회 하는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적법한 과정으로 취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보통 취업생들은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엄청나게 고난의 절차를 거쳐서 취업에 성공한다. 소정을 뭘로 한 거예요? 혹시 그 녹취 있습니까? 들어봅시다. 후보자님께서 첫날 보도가 되고 난 이후에 그 보도한 기자에게 우리 딸이 학교에서 상위 15%에 해당하는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적법한 과정으로 취업했다라고 해명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소정의 절차라는 말도 웃기죠. 보통 취업생들은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고난의 절차를 거쳐서 취업에 성공합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곳에는. 소정의 절차는 어떻게 거쳤습니까? 네, 그 소정의 절차라고 하는 거는 간단한 절차를 거쳤다는 뜻이 아니고 웨이브 미디어가 설정한 그 채용 프로세스를 다 거쳤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네이버는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전임 대표자가 뭐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채용을 받아주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후보자님의 말을 시키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저희한테 개인정보라고 그러지 마시고 다시 주십시오. 듣는 제가 다 부끄럽네요. 참 아나운서를 했잖아요. 소정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정해진 바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정이 장희미 변호사님 좀 부끄러워서 어쩐데요? 소정이 작은 절차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맥락을 보면 작을 소. 작을 소자로. 오를 쓴 거. 예. 왜냐하면 저는 설마 모르고 쓰진 않았겠지라고 했는데 영상을 보니까 좀 분명해지는 게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잖아요. 저희 딸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문제없이 취업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취업 준비생들은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요. 고난의 절차를 거치지. 그럼 고난의 절차에 반대되는 건 고난이 아닌 수월하고 가벼운 절차를 거쳤다라는 인식이 있는 건데 어머, 이게 지상파의 공채 아나운서인데 엄청 그 한국말 시험 국어 시험 볼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보죠. 소정이 문제에 안 나왔었나 본데요. 야, 어쩌면 저렇게 푸식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문해력에 그 문제 있는 것도 참 심각하고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국회의원 일을 하나라는 걱정이 되잖아요. 나라 일은 제대로 볼까? 이해를 못 하니까요. 근데 더 짜증나는 건 뭐냐면은 무식하면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에 나가야지. 뭐 이렇게 목소리 높여대고 떠들어가지고 저렇게 중간도 못 가는. 정말 이 대한민국이 저는 정말 뿌리째 다 들어 엎어야 된다고 늘 느끼는데 저런 배현진 같은 자들을 보면은 더 그걸 느끼고요. 저런 인간들이 지금 국회의원 한답시고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 노릇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냥 국민의힘이 빨리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에서 다 배출한 의원들이니까 수준 미달입니다. 수준 미달. 그러면 소정의 서류를 내라 그러면은 우리 친구 소정의 서류를 내가 왜 내야 돼요? 뭐 이랬을까? 고난의 서류를 내야죠. 소정의 서류를 못 내니까 저는 고난, 서류 떼느라 힘들었으니까 고난의 서류를 내겠습니다. 왜 소정이라고 저에게는 몇 개 빼주십니까? 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한심하죠, 한심. 배현진 의원의 저 질의 중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 소정이 가장 큰 문제점이지만 그 사람의 그런 말이 아니라 태도도 보면 굉장히 이 장관 후보자를 얕잡아 보는 듯한 뭔가 경멸하는 듯한 그런 태도로 물어보고 있어요. 저는 장관 후보자의 그런 자제 관련해 가지고 어떤 채용에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어느 정도 단서가 있고 그것을 조사한 후에 그것을 물어봐야지. 아니, 장관 후보자 딸이 죄졌습니까? 본인이 정상적인 절차로 대기업에 채용돼서 다닌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그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채용 관련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증자를 가지고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냥 딸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다녔네? 아버지가 다녔던 그 전직 그 회사에 딸이 다녀?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냥 의중만 가지고, 그냥 의심만 가지고 저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태도도 그렇고 너무 좀
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됩니다. 저도 이거 하나만 보태면 사실 이 입시 비리나 아빠 찬스라는 게 굉장히 좀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보를 받았든 누구의 진술을 받았든 뭘 근거를 가지고서 당연히 이건 따져봐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빠 다니는 회사에 딸이 들어갔으니까 이거 뭐 의심이 되고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도 많아요. 아버지가 판사인데 아들도 판사인 경우 많거든요. 그럼 그 판사는 아빠 백으로 된 겁니까? 그 아버지가 검사인데 아들이 검사인 경우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 누구? 주진우. 그럼 주진우 아빠 백으로 들어간 거예요, 검찰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법시험 보고 연수원에서 시험 보고 아니 아빠가 검사인데 아들이 검사 될 수도 있죠. 그런 일은 많이 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 문체부 장관 후보자도 말씀하시는 게 결국 네이버라는 대기업에서 그렇게 허술하진 않다. 나름의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그 안에 어떤 부정이나 비리나 입시에 그러니까 그 취업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면 그걸 배현진 의원이 갖고 와서 질의를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얘기만 하다가 본인이 저렇게 창피만 당하니까 좀 이 부분은 배현진 의원은 이제 더 이상 또 앞으로 정치하기가 매우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